더 로컬하게 한국하게 하는데 그거를 오히려 더 좋아한다. 맞아. 이런 게 좀 되게 시대가 또 변했네요. 변했다. 네. 그리고 되게 좋은 시대다. 한국 브랜드들에게는 연차가 쌓이면 누구나 팀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피플 매니지먼트나 그런 아까 그 인티그리티 기반한 어떤 사람에 대한 약간의 뭐 애정, 그 다음에 뭔가를 같이 끌어가고 싶은 그게 되게 추가적인 노력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 트랙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방식은 되게 다르고 그래서 리더라고 하면 저는 그런 부분들은 되게 좀 중요한 것 같고 인테그리티 같은 부분에서 되게 허탈하거나 비어서 그럴 수 있죠. 튕겨나가는 중국 회사를 다닌 친구들을 종종 봐왔어요. 네. 그에 비해서 틱톡은 어땠던 것 같아요? 그 얘기하기가 얘기가 어려운데 그 사실은 내 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릴토크 진행하는 이은재라고 합니다. 오늘 모신 게스트는 저랑 라인에서 부터 인연이 돼서 네. 알게 된 지는 거의 그래도 한 10년 됐죠? 됐죠. 얼추. 네. 네, 된 지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직장인은 이제 얼마나 일했나가 중요하니까 제가 2008년도에 회사 생활 처음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8년 차에 접어들었고 근데 이제 요즘 트렌드 대비해서는 제가 거쳐온 직장의 수는 많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첫 직장이 또 요즘 조금 핫한 SK텔레콤이고 그래서 문제가 되고 네. 있는. 네네. 마음이 좀 아프네요. 네, 네. 근데 SK텔레콤이고 그 다음에 라인 그리고 현재 틱톡까지 해서 사실상은 세 개의 회사를 거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는 제가 올해 1월부터는 완전히 일을 안 하고 네. 이제 휴직 상태에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드릴톡은 일의 뒷면에 대한 이야기가 시즌 2의 주제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일을 할 때 되게 멋있어 보이고 되게 좋은 회사 위주로 다니셨으니까 멋있어 보이고 남들이 부러워하지만 실은 그 안에서 그 뒷면을 보면은 엉망진창이거나 너무나 많은 고민이 있고 너무나 많은 슬픔과 아픔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드릴톡 시즌 2의 주제고요. 그리고 지연님이랑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주제는 아무래도 SKT 이후에는 글로벌 회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일 핫한 회사들을 다녔다 네. 보니까 그 회사를 다니면서 느꼈던 기쁨과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모셨습니다. 네. 네, 잘 잘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근데 막 본격 시작하기 전에 네. 저희 그 인스타그램 가끔 보면 요새는 거의 산악인 산악인과 네, 달리기. 런너와 네. 네, 엄청 혈색이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래 만난 사람들은 네. 정말 얼굴이 다 좋아졌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지내시는지를 좀 한번 좀 썰을 좀 풀어주시죠. 네. 우선 정말 1월 1일자로 아예 출근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일 관련해서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너무 부럽다. 어딘가에 뭐 정시에 나가야 되는 일도 없고 정말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도 되고 뭐 사실 이제 그런 상태로 제가 사실 휴직을 하게 된 것도 이제 약간 스탑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신호도 있었고 또 몸의 약간 신호도 있었던 거죠. 아팠어요? 네. 그러니까 뭐 워낙에 야근도 많고 사실은 정말 저는 뭐 이제 틱톡 초반에는 거의 저녁을 집에서 1년 동안 먹은 적이 없어요. 밤 10시 이전에 퇴근한 적 거의 없을 정도예요. 거기는 그 52시간 지키는 분위기가 아닌 거죠. 그냥 다들 하드워킹. 근데 이게 뭐 글로벌 회사의 좀 특징이기도 한데 이제 한국에서 할 수 있는 뭐 일들이랑 미팅들을 하고 뭐 사실 퇴근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익스트라로 내가 조금 더 뭔가 왜냐면 이제 회사 내에 엄청난 리소스가 있고 뭐 이걸 비슷하게 하는 다른 리전의 자료들도 있고 또 그쪽에서 뭐 요청하는 것도 있고 협업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욕심내면 밤새도록 읽어볼 수도 있고 사실 뭐 메시지를 남겨놓을 수도 있고 이러고 또 시차들도 다 다르니까 그래서 원래 한국 시간 일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익스트라 해외 일을 시간 일하는 하는 거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있고 또 제가 사실 이제 라인에서까지 팀을 하나를 맡는 팀장이었는데 이제 틱톡에서는 뭐 4개, 5개 팀까지 맡았어요. 그러면
한 팀당 그냥 하루에 한 팀씩만 뭐 케어를 해도. 위클리랑 미팅을 해도 저는 오일이 그냥 내 일을 못 하고 미팅만 들어가도 사실은 근무 시간 거의 끝나는 거죠.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스케줄에 이렇게 네, 너무 잘 알아요. 미팅만 있어. 알고 싶지 않은데. 그리고 네. 글로벌에서 또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에이펙이라는 데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에이펙에는 동남아,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돼 있는데 그쪽은 항상 이제 뭔가 뭘 하고 있는지 같이 트래킹하고 뭔가 뭐 한국은 어때 이런 것들을 네가 한국의 뭐 땡땡땡 리더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또 킵업을 하길 바라기 때문에 그런 레귤러 미팅들이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쉬는 시간은 정말 잠자는 시간 말고는 계속 커뮤니케이션이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도 하죠. 그리고 뭐 IT는 슬랙으로 일해요? 저희 또 산에 그 산에 개별 메신저 메신저가 따로 있는 있어요? 거지. 예. 아. 그러니까 뭐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휴가 가서도 일요일 아침에도 내가 맘만 먹으면 계속 일할 수 있고 물론 이제 그거를 뭐 회사에서 그렇게 강요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기보다는 분위기가 좀 그래도 그냥 다들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아요? 기세라고 해야 되나? 그죠. 그런 것도 있고 좀 재밌었어요. 사실은 이제 틱톡이 한국에 들어와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와 또 이제 글로벌리 너무너무 빠르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 글로벌 성장에 맞춰서 한국도 우리가 하는 만큼 되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조금 그런 멤버들 안에서의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뭐 뭘 해도 결과가 비슷하면 내가 적당히 하죠. 어느 정도 안착이 됐으면. 이제 물이 들어왔다. 물이 들어왔는데 한국은 아직 안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광고, 세일즈, 틱톡을 많이 알려서 브랜드들이 틱톡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관심도는 높은데 우리가 하는 만큼 이게 숫자는 지표는 확 확 올라갈 것 같아라고 하면 이 방법도 써볼까? 내일 이런 것도 해볼까? 뭐 이렇게 이런 클라이언트들에게 이렇게 피칭해볼까? 이런 거를 사실 밤낮 없이 디벨롭은 할 수 있는 거, 논의를 그쵸.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인 거죠. 그리고 또 그 분위기에 타면 또 끊임없이 일하게 되잖아요, 그냥.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틱톡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런 글로벌이 더 잘 되는 장점들이 한국 지사에 있는 멤버들이나 우리 비즈니스에 되게 좀 좋은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도 그런 대세 트렌드의 일조에서 우리 비즈니스를 키우고 있어. 사실은 한국 시장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도 불구하고 좀 그런 게 있었고 약간의 그런 뽕 같은 느낌 뭔가 이런 걸 우리가 빌드업하고 있어. 이런 느낌. 우리가 지금 역사를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거대한 기업인데 약간 스타트업 같은 느낌이 있었던 거죠. 그게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회사인데 작은 회사처럼 구는 거가 그거 너무 영리한 거지. 너무 영리한 거지. 너무 영리한 거지. 그러니까 큰 회사인데 보통 큰 회사가 되면 느려지고 막 뭐 SK도 그리고 그렇고 사람들도 그냥 네이버도 적당히 그렇고 하고 이렇게 되게 뭐 레가시나 관료화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내가 회사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지만 안 한다고 큰일 나지 않는 그 미묘한 분위기라는 게 생기기 마련인데 그렇게 좀 그렇게 기세 좋게 잘 나가는 회사들은 다 그렇게 작은 회사스럽게 움직이는 어떤 그런 감각을 놓치지 않으려고 엄청 애쓰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라인도 이제 초반에서 중반까지 갈 때 되게 그런 라인도 어떻게 보면 네이버와 이렇게 큰 대기업 하에서 되게 동남아나 이런 거 일할 때는 약간 좀 스타트업 엄청 린하게 식으로 일하고 그리고 의사결정 보고서 전 거의 써본 적 없고 저도 다 메일로 모든 거 다 메일로 메일 메신저 뭐 이런 걸로 되게 빨리빨리 의사결정 받고 PPT 만들면 너 한가하구나. 요즘 뭐하니? 막 얘기 듣고 빨리빨리 이렇게 이제 정리해가지고 바로바로 승인 받고 막 틱톡은 더 빨랐어요? 어때요? 근데 틱톡은 더 빠르다는 개념보다 그러니까 프로덕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되게 빨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프로덕을 한국에서 만드는 건 아니다 보니까 프로덕은 전부 본체에 있구나. 그렇죠. 본체나 글로벌 본사에서 이제 만드니까 그냥 그런 전 세계 유저들이 사용하는 플랫폼을 계속 프로덕이 새로운 기능이 나오고 개발된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압도감과 신선함이 있었어. 있었어. 왜냐면 유저가 몇 억이니까. 유저가 진짜 전 세계에서 쓰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었고 또 뭐 저는 사실 라인에서 이직할 때 왜 마지막 1년을 코로나 때문에 진짜 줌으로만 1년을 일했단 말이에요. 현지 팀원들은 다 현지에 있고 저만 한국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때도 약간 내가 좀 다음 직장에서
되게 이렇게 조직적으로 임팩트를 내면서 또 인게이지를 많이 하면서 일하고 싶다라는 그 시기였던 것 같아. 중간에 죄송한데 이제 보시는 분들은 지연님이 네. 무슨 일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네네. 그 회사에서 어떤 거 맡았었는지 한번 그래도 이렇게 좀 훑어주고 네네네.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음. 그 SK텔레콤은 마케팅이라는 직무로 제가 경영학과를 나와가지고 이제 그냥 마케팅이라는 직무로 입사를 했는데 사실 예를 들어 텔레콤의 마케팅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 뭐 T월드 대리점도 있고 뭐 아니면 텔레콤 광고 같은 브랜드 마케팅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그 제가 입사하던 때가 아이폰이 나온 다음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앱이라는 게 처음 나왔고 막 앱스토어 다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뒤집어질 때였어요. 그래서 막 그때 뭐 카카오톡도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막 무료 메신저라는 것도 처음 나오고 앱을 다운로드 받는다. 뭐 그 개념 자체가 처음 등장할 나온 때. 거죠. 그러면 사실 이제 통신사가 기존에 다 잡고 있었던 시장에서 이게 막 앱이라는 생태계가 나오고 아이폰이 나오고 하면서 되게 변화의 시기여가지고 제가 지금 생각하면 되게 운 좋게 그런 앱을 좀 만들고 프로덕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텔레콤의 이 메인 모바일 비즈니스는 아닌데 이러한 변화들이 워낙 크니까 이 태동되는 거에 빨리 발맞춰 가는 약간 형태의 뭐, 부서들이었구나. 뉴 비즈니스 본부 막 이런 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아마도 신입사원이라서 더 그런데 배치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더 영하니까 이런 걸 잘 알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너 아이폰 쓰지? 거기 들어가는 거 이런 만들어 거죠. 봐. 막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때 정말로 앱을 기획해서 막 UI를 그리고 막 개발자 디자이너들이랑 같이 막 1년 동안 앱을 만들고 막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그게 그런 기회가 사실은 좀 잘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과정도 있었고 그러니까 프로덕을 만들어서 프로덕 마케팅을 하는 것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아예 브랜드 마케팅으로 넘어가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11번가 뭐 오케이 캐시백 뭐 실업 뭐 이런 어쨌든 또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싫어. 정말 그리고 뭐 지금은 사실 좀 사라졌지만 호핀 뭐 이런 VOD 서비스도 있었고 네. 많은 일이 있었네요.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때 브랜드 마케팅은 또 이제 거기에서 좋았던 점은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거의 막 100억, 130억 미디어 믹스를 짜고 막 이런 거죠. 그리고 막 최고의 대행사들과 최고의 CD님들과 일을 하면서 이제 TV 광고부터 뭐 디지털, 오프라인까지 이제 정말 IMC를 다 하는 거죠. 대기업의 마케터를. 그리고 당시 SKT는 IMC로 제일 잘 나가는 브랜드 그렇죠. 중에 하나였었고 네. 마케터가 개인으로서 100억 이상 다룬다라는 거는 축복이죠. 너무 진짜 그랬죠. 좋은 경험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브랜드 마케팅을 하다가 여기서 좀 이제 은재님이랑 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제 글로벌에 꽂힌 거지. 그렇죠. 나는 글로벌 국내- 인재. 네네. 그래서 나는 한국 너무 좁아. 그리고 뭔가 글로벌 일을 해보고 일을 싶어. 해보고 싶어. 근데 제가 그때도 제가 아예 어디로 나가서 살아야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한국인으로서 한국인데 글로벌 비즈니스를 해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글로벌 직원들과 일을 해보고 싶은. 그게 되게 미묘한,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 몰랐는데 미묘하게 다른 게 본사가 우리나라인데 글로벌 비즈니스로 나가는 것과 해외 본사가 있는데 지사인 경우. 지사로 하는 건 되게 다른 이야기잖아요, 너무 실은. 근데 그거를 어릴 땐 잘 모르잖아요. 그냥 해외 나가면 멋있는 것 같고 그쵸. 그랬는데 실은 그렇게 본사에서 해외 비즈니스를 하는 게 더 좀 농밀하고 좀 어떻게 보면 좋은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런 라인을 밟은 거네요, 그러면. 맞아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그때 정확히 좀 라인과 한 소수의 기업을 타겟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가야 되겠다. 왜냐면 한국 본사인데 한국인들이 만들었고 아니면 한국인들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는데 해외에서 지금 뭔가 먹히고 있는. 전략적인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당시에 이제 되게 라인은 그 모드로 간 거긴 했어요. 그냥 글로벌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외국 대기업을 가면 되는데 저는 그건 아니었었던 거예요. 그 차이를 이미 알았네요. 그때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외국 대기업이 아닌 외국인들과 외국 마켓을 공략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거였죠. 그래서 이제 라인에 가서는 뭐 여전히 마케팅 리드로 일을 했는데 이제 차이라고 하면은 유저와 오디언스가 한국이 아니라는 점이었죠. 그렇죠. 어느 나라 주로 맡으셨습니까? 베트남도 했었고 뭐 인도네시아도 했었고 그래서 뭐 그때 원 없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긴 해보셨네요.
네, 근데 사실 제가 막 되게 격세지감을 느끼는 게 그때만 해도 되게 이런 뭐 한국인이 기획하고 뭐 한국의 것들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환영받을 때는 몰랐죠. 아니었어. 근데 지금은 약간 지금은 또 다르지. 지금 또 달라. 지금은 되게 힙한 지금은 느낌이 좀 너무 있는데. 달라졌지. 그래서 그때 되게 고민은 마케터로서 우리가 생각하거나 내가 전략을 짜는 게 실제 로컬에 받아들이기에 좀 갭이 있지 않을까라든지 아니면 한국에선 이게 워킹했는데 뭐 이게 베트남에 맞는 얘기인가? 이런 거에 대한 항상 이제 고민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되게 한국적인 걸 오히려 밀수록 더 좋아해. 그치. 그런 차이가 있어. 그냥 한국말로 얘기해. 오히려 괜찮아. 오히려 뭐 그런 걸 튜닝하고 우리가 뭐 보통 로컬라이제이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물론 이제 이건 프로덕이나 서비스에 따라 다른 얘기인데 어쨌든 좀 또 최근 2, 3년간은 또 세상이 바뀌었다. 그쵸. 너무 다르다. 그때는 그래서 뭐 최대한 한국의 물을 뺀다든지 뭐 예를 들어 아니면 뭐 최대한 현지스럽게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되게 아예 유니버설하거나 로컬의 터치가 전혀 없어. 뭐 이런 잠깐 딴 것들이 얘기해도 있죠. 돼요? 네.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라인에서 이제 막 중국 한참 돌아다닐 때 중국도 가셨었나요? 네, 중국에 매장 내로 많이 다녔는데 라인 카페를 막 만들었어요. 카페를 막 만드는데 입맛이 다르잖아. 다 다르죠. 입맛이 다른데 이제 저는 가서 컨펌을 해줘야 되는 거지. 얘네들이 만들어 오는 거를 컨펌을 해주러 이제 출장을 가면은 이제 은재님 저희 지역에서는 이런 게 잘 나갑니다. 라면서 이제 입맛이 다 다르고 가져오는데 이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과일이 들어간 짠 음료수를 가지고 와. 그러니까 이거 뭐지? 약간 우리 기준에서는 우리 취향도 아니고 이건 뭣도 아니고 이거는 뭐지? 싶은 건데 들고 와서 이게 지금 저희 지역에서는 심천에서는 이게 짱입니다. 막 이러면서 가지고 오면은 너무 난감한 거야. 이걸 내가 어떻게 결정하지? 근데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그래서 이거를 어디까지 내가 결정해주고 어디까지는 그들에게 맡겨야 되나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 라인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막 그때 내가 예를 들어 마케팅 팀장으로서 이 팀원들보다 확실히 잘하는 거, 왜냐면 팀원들이 다 로컬이니까. 근데 팀원들보다 잘하는 거는 어쨌든 전략적인 부분, 그러니까 마케팅 전략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한국에 한번 먼저 겪은 부분들에 있어서에 대한 레슨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식하려고 했는데 반대로 내가 내가 너네보다 인도네시아를 더 잘 알아라고 해버리면 이게 되게 곤란해지고 복잡해지는 거지. 어려워지죠. 그렇죠. 일본에서도 그랬었어요. 일본에서도 뭐 외장을 낸 다음에 이제 홍보를 해야 되니까 홍보 전략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은 일본 직원분들은 은재님 아직 일본은 잡지가 짱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쇄물이 매거진을 오프라인 매거진을 가야 된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오프라인 매거진을 안 한 지 너무 옛날 얘기인데 이분들은 되게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매거진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럴 때가 참 진짜 좀 어려웠던 것 같기는 해요. 어떤 건 들어줘야 되지? 어떤 거는 전체 기조상 이거는 막아야 되는 거지? 이거를 결정하는 게 진짜 좀 그러고 보니 저도 글로벌 업무를 조금 했군요. 글로벌 인재셨잖아요. 저는 인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글로벌 인재가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일단 계속 좀 얘기해보면 그래서 마케터로 이제 온 거고 뭐 물론 한국 마케터, 글로벌 마케터였지만 그리고 사실 이제 틱톡에서 처음으로 클라이언트의 마케팅을 도와주는 사이드로 처음 온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소위 광고비를 역전된 거지. 역전된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이 사이드로 올 때 별 고민 없었던 게 제가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클라이언트의 니즈와 이걸 너무 잘 알아서 저는 그냥 사실 너무 잘할 거라 생각했어. 들어갔을 때. 본사의 의식의 흐름을 난 이미 알고 있다. 다 알고 있고 거기에서 사실은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히 뭐 100억 예산을 돌렸는데 페이스북, 구글부터 시작해서 뭐 매체사 다 저희 쪽으로 들어와서 맨날 막 피드백 드리면서 다시 갖고 오라고 그러고 막 표현이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으로 되게 막 하드캐리하면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매체사 세일즈, 뭐 광고 세일즈 이런 클라이언트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그 언매니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저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왜 저렇게 세일즈를 하지? 라든지 왜 미디어에서 저런 정보만 주지? 만약에 이런 걸 주면 내가 마케터 의사결정으로서 내가 우리 임원한테 가서 훨씬 더 많이 스pen딩 할 수 있는데
왜 저렇게만 하지라는 아쉬움을 이제 이제 이거다. 제대로 풀어볼 수 내가 있는. 제대로 풀어보겠다. 그래서 막 이게 뭐 사이드가 달라서 우려보다는 오히려 기회다. 내가 거의 뭐 한 15년, 14년간 마케터로서 일할 때 어떤 그 해소되지 못했던 부분을 가서 한번 이제 풀어보자. 해보자. 그래서 사실은 갔었고 그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다르다기보다는 이 사이드를 니즈를 반영하는 게 사실은 저희의 클라이언트 서비스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니즈를 원래 많이 알고자 하는데 클라이언트는 사실 직접적으로 말해주진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은재님 생각해봐요. 우리가 뭐 피칭을 했어. 근데 그 앞에서 이 매체를 안 쓰는 이유에 대해서 담당자 얘기해줘요? 그치, 얘기하지 않죠. 얘기 절대 안 해요. 다 그쵸. 듣고 뭐 감사합니다. 좋네요. 돌아가서 안 쓸 뿐이에요. 그쵸, 맞아요. 근데 왜 안 쓰는지, 왜 이 캠페인에 뭐 우리 매체나 우리 게 안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내부자 외에는 알기가 알 수 되게 없죠. 어려워. 뭐 그게 임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잘린 건지, 우리 매체가 다른 매체보다 어디에서 부족해서 안 된 건지를 알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제 그 사이드에서 맨날 그런 의사결정 과정의 주체였었다 보니까 저런 정보만 줘서는 보고가 안 돼. 예를 들어. 라든지 아니면 비슷한 다른 대안들이 많은데 여기서 이렇게 해도 선택되기 되게 어려울 텐데 뭐 라든지 이런 경험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틱톡 가서는 승승장구 하셨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이제 틱톡도 제가 이제 거의 4년이 가까워지는데 물론 이제 오래 다녔다. 휴직 전까지 옮긴다고 한 3년 얘기한 지 반.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맞아. 한 3년 반 정도 일을 하면서 진짜 1, 2년은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실은 SK텔레콤에서 제가 라인으로 갈 때 한 번 좀 쇼크를 받았어요. 컬처 쇼크? 컬처와 조직의 다름에 대해서. 그쵸. 갭이 크죠. 갭이 너무 컸어. 뭐 SKT에서 이런 게 답답하고 이런 게 왜 안 돼 있을까라고 했던 게 라인 오니까 거기는 천국이었던 거야. 그런 면에서는 되게 맞아요, 이제 맞아요. 시스템화돼 있고 답답하지 분업화돼 않고 있고, 되게 빠르고. 분업화돼 있고 모든 기능들이 다 정의돼 있고 막. 그래서 이제 라인 가서도 와 이런 게 없다고? 제가 옛날에 그 지인들한테 말했던 것 같은데 저 라인 가서 처음으로 가장 충격받았던 게 있었어요. 뭐예요? 자기 자리에 있는 티슈를 자기가 갖고 와야 돼 집에서. 그래요? 티슈를 각 티슈를.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아니 근데 이게 보면은 대신에 그렇다고 예를 들어 라인에서 뭐 어떤 비품도 직원에게 안 주냐 그게 아니라 네, 있잖아요. 다른 이렇게. 것들이 막 있어요. 스탠드도 좋은 거 주고 맞아. 뭐도 주는데 티슈는 없었던 거야. 근데 SK는 있었는데. 근데 사실 SK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냥 발에 밟히는 게 티슈지 뭐 자기 자리에 2개도 놔도 돼. 근데 여기는 이제 이런 거는 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네가 필요한 거 알아서 가져오고 정말 업무에 에센셜한 것들은 당연히 주고 이런 거의 기준이 너무 다르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가가지고 한 2, 3일 뒤에 휴지 어디서 갖고 와야 돼요? 그랬더니 지연님 뭐 휴지는 드리지 않습니다. 직접 가져오시면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티슈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구나. 너무 상징적인 거지.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복제가 많죠. 근데 휴지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 집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이게 이직을 하면서 조직의 방식이 확 바뀌는 거죠. 근데 제가 라인에서도 와 여기도 진짜 아까 말했지만 기업은 크지만 되게 스타트업처럼 일했기 때문에 되게 미비한 부분들이 많은데 틱톡에 갔을 때도 틱톡이 되게 글로벌리는 이름이 높았지만 한국 저희 조직은 너무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처음 한 2년 정도 그때는 정말 또 스타트업 다니는 정도로 일을 해야 했던 거죠. 사실. 왜냐하면 그렇게 라이징하는 서비스의 해외 지사는 거의 세일즈 마케팅 펑션 이외에는 뭘 안 놓잖아요. 없죠. 없고 그리고 사실 그렇게 세일즈가 올라간다는 걸 프로분을 해야 본사에 하나씩, 지원도 하나씩. 받고 하나씩 주지 뭐 이런 뭐 예를 들어 측정하는 뭐 팀 아니면 뭐 뭘 만들어주는 팀 스텝 조직이나 이런 것도 다 되게 하나도 박하고. 안 주잖아요. 그 한국에 한 명을 주는 것 자체도 어느 정도 숫자로 증명을 해야 그 지사에 HR도 더 많이 주고 뭐 교육 채용도 뭐 주고 맞아요. 아니면 뭐 이런 좀 더 우리가 뭐 코어 펑션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게 있으면 좋을 기능들 있잖아요. 없는 거지 그런 게.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일로
증명해야 되는 그 스테이지였던 거고. 근데 뭐 저는 그때는 일할 때는 재미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자잘한 불편함들은 되게 많지만 회사가 기세 좋게 막 라이징하고 있는 서비스다 보니 그거를 키우는 재미가 더 컸다라고 보면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그래서 이제 틱톡에서 뭐를 했어라고 할 때 뭐 하셨어요?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애드 솔루션, 클라이언트 솔루션이라는 것들을 사실은 뭐 직접 더 세일즈 파트너십을 통해서 키우거나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솔루션은 이제 우리가 뭐 챌린지도 있고 진짜 광고도 있고 퍼포먼스 광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방식들이 있잖아요. 상품이라고 하죠. 저희는 상품이고 광고주들은 그거를 이제 마케팅 뭐 솔루션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소위 컨설팅 해드리고 그에 수반하는 매출을 저희는 받는 구조인 거죠. 그럼 컨설팅이라고 하면 사실상 마케팅 실행 방안을 같이 짜는 거예요. 저희가 알만한 것도 있어요. 그냥 틱톡을 보는 사람들이 아 이거 하신 거구나 그럴 만한 것도 있어요. 사실 제가 그 클라이언트 솔루션 거의 총괄했었기 때문에 그냥 모든 한국에 있는 클라이언트들 거를 다 했다. 간접적으로 다 보는 거고요. 그럼 제일 빵 터졌던 게 뭐예요? 근데 이제 이건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런 캠페인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그 마켓이 한국이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아 진짜. 그러니까 이게 클라이언트는 한국 광고주들인데 이럴 때 불닭볶음면을 하고, 가지고 해외 맞아요. 가지고 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불닭의 캠페인을 미국에서 하고 예를 들어 리드샷 화장품을 가지고 미국으로 가고 뭐 코스렉스의 어떤 뭐 선크림 제품을 동남아로 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왜 그 K-뷰티, K-푸드, 뭐 K-팝, K-드라마는 원래 강했고 근데 이제 뭐 식음료라든지 뷰티 패션까지 오는 과정들을 사실 좀 많이 봤던 거고. 네. 그러게 진짜 그게 그럼 다 보였겠네. 다 보이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저희가 국내 매출 더 크죠. 아직까지는 네. 더 큰데 네. 더 많이 성장하는 쪽은 이제 해외향. 그러면 질문. 국내의 클라이언트가 국내에서 안 하고 해외 타겟을 할 경우에 매출이 어디로 잡혀요? 그게 이제 헤드컷 본사 기준으로 잡히기 때문에 본사가 한국에서 저희와 릴레이션십을 갖고 시작을 했으면 그게 설령 다- 미국에서 한 액션이더라도 다 한국 매출로 한국에서 잡혀요? 네. 그리고 실제 놀랍게도 꼭 미국, 뭐 일본, 동남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동 광고비도 되게 많이 많이 올라오고요. 태우고. 유럽도 태우고 있고요. 뭐 남미도 태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체감하는 거 이상으로 그러네. 한국 브랜드와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러네. 전 세계적으로 그러네. 그러니까 틱톡에서 직접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유저들은 잘 모르더라도 못 볼 수 있죠. 해외로 많이 나간다라는 게 그냥 말로는 그냥 뭐 K가 잘 나가 하지만 여기서는 되게 그걸 지표로 볼 수 있었겠다. 그거 재밌다. 그게 하나하나 캠페인을 짜고 그리고 사실 이제 그분들도 왜 우리 라이언에서 일하는 거 똑같아. 우리 서비스를 중동에 광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맞아? 중동 사람들 이거 좋아할까라는 그런 이제 마케팅 컨텐츠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는 거는 물론 우리 다 중동 사람이 아니니까 모르지만 틱톡에서 워킹하는 석세스 뭐 방식이라든지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의 어떤 성공 방정식은 많이 봤으니까 그런 인사이트를 빨리빨리 적용시킬 수 있도록 드려서 이제 소위 컨설팅이라고 하는 게 그런 정보, 그런 뭐 포맷, 컨텐츠 방식 그런 거를 적용하면 사실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유저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빠르게 적용하실 수 있도록 돕는 형태로 갔던 거죠. 근데 여전히 우리가 완전히 로컬 컨텐츠, 로컬 방식을 뭐 한국인들이 100% 짤 수 있냐라고 할 때는 이제 물론 그건 어렵죠. 하지만 그런 거 할 때 협업이 돼요? 협업도 쪽이랑? 되죠. 거의 예, 왔다 저희 갔다 하면서 뭐 야 이렇게 틱톡 하면은 내부에 우리 고민들 안 좋아해. 뭐 그러니까 그럴 수도 이렇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예, 약간 더블 체크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근데 제가 좀 느낀 거는 예전에 비해서는 물론 이거는 이제 컨텐츠를 현지 크리에이터가 발산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일반인과 같은 창의력을 가지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표현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요. 다만 어떤 그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소위 이렇게 트렌딩한 라이프 스타일은 되게 좀 요즘은 글로벌 공통이 많은 것 같아요. 아 진짜 의외다. 더 로컬라이즈드 됐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잘 되는 게 저 나라에서 잘 될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인 거죠. 지금은 조금 더 그런 것 같고 물론 큰 리즌에 따라서는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 예를 들어 뭐 불닭 같은 매운 라면을 뭐 유럽 사람들이 먹을 거라고
생각을 누가 안 생각을 했어. 했겠어요. 이거를 무조건 안 맵게 만들어야 되고 로컬이라고 생각했으면 로컬라이제이션이면 거기 무조건 치즈 맛으로 바꿨어야 되고 안 맵게 바꿨어야 되는데 지금은 더 매울수록 오리지널이라고 예를 들어 보는 맞아, 것처럼 맞아. 그런 뭐 김밥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렇게 치면 음식들 뭐 너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좀 그러니까 이게 뭐 글로벌리 다 뉴트럴 됐다기보다는 이해했어요. 그 각 국가의 오리지널한 거를 오리지널한 상태로 경험하고자 하는 글로벌 유저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 표현을 옛날에 하라케냐 아저씨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가장 로컬스러운 게 가장 글로벌한 글로벌한 것이다. 그 봉준호 감독님도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맥락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스트 로컬한 게 모스트 크리에이티브한 거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막 바꾼다고 해서 되게 막 이렇게 중립하게 만들고 좀 더 이렇게 무디게 만드는 것보다는 요즘에는 이게 오리지널인가? 이게 진짜 한국인들이 먹는 건가? 그래서 틱톡에서 되게 재밌는 콘텐츠가 실제 외국 사람들이 이제 서울이나 한국에 여행 많이 오잖아요, 요즘. 그리고 그거를 이제 다 비디오 콘텐츠로 만든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이런 K-뷰티가 뜬다고 했는데 내가 한국 올리브영 방문해서 진짜인지 아닌지 한국 사람들이 이거 진짜로 사는지 나 볼 거야. 아니면 뭐 이런 음료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진짜 한국 편의점에 이게 메인 매대에 있는지 한국 사람들이 뭐 마시고 걸어 다니는지 나 볼게. 그러니까 이런 여행 와서도 현지 크리에이터들이 여기 로컬을 가지고 맞아요. 다루는 소재들. 진짜 한국인들이 이거 즐기는 게 맞을까라는 게 정말 조회수가 높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재밌다. 보면은 되게 우리가 그러니까 그 라인 때도 그랬지만 항상 되게 그 글로벌과 로컬 사이에서의 되게 고민들이 많았는데 맞아요. 더 로컬하게 한국하게 하는데 그거를 오히려 더 좋아한다. 맞아. 이런 게 좀 되게 시대가 또 변했네요. 변했다. 네. 그리고 되게 좋은 시대다. 한국 브랜드들에게는 이런 건 확실히 있는 그러니까 더 자신 있게 그냥 치고 나가도 괜찮다. 그쵸. 오리지널한 건 그런 거죠. 물론 이제 그 마케팅의 실행 방식에 있어서는 현지의 크리에이터들과 현지의 방식, 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적용을 해야겠지. 표현 방식은 그쪽을 좀 따라야 되겠지만 그거를 가져가는 코어는 그냥 로컬을 너무 이렇게 애써 부정하거나 숨기지 말고 오히려 자존감을 가지고 가는 편이 낫다. 근데 이 이야기는 꼭 제품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 맞아요. 그냥 그런 게 있는 것 뭐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해외에서 일하려면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한국에서 제일 좋았고 내가 경험상으로 제일 코어하게 먹혔던 방식을 가지고 가되 걔를 현지에서 어떻게 맞아요. 이끌거나 응용시키거냐가 더 잘 되는 거 아닌가. 일하는 방식도 그랬어요. 어땠어요? 틱톡에서 일할 때에도 어땠어요? 그 일하는 방식은 비슷했어요? 방식은 사실은 거의 그러니까 그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없는 게 많았기 때문에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스피디하게 실행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 되게 문제 해결을 잘하는 게 되게 초반 스테이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기존에 조금이라도 잘했던 걸 훨씬 더 크게 스케일업 하는 거랑 정말 문제 있잖아요. 뭐 미비한 것들, 문제점들을 빨리 픽스하는 거 동시에 가는 건데 그런 것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법은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았고 그냥 해결하면은 오케이. 우선 그냥 문제를 가자. 인식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전략적이고 우선순위 문제를 인식하고 빨리 푸는 거, 조직적으로 푸는 거. 그래서 숫자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이제 되게 사이클이 짧았기 때문에 되게 인텐시브한 거죠. 그리고 그쵸. 그거를 말씀하신 대로 우리 회사는 이렇게 일해왔고 가장 좋은 방식은 이거고라는 게 규정돼 있지 않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실은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그치. 아무도 쇼컷을 뭐 지름길을 알려주거나 되게 검증된 우리 회사의 방식이 있어라는 것만 따라가면 되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이유가 회사의 역사가 짧아서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하는 방식이 그렇게 성공했기 때문인가요? 두 가지 다인 것 같아요. 짧기도 했고 뭐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큰 성장과 빠른 속도의 성장을 이루기 때문에 그게 어떤 뭐 정형화된 우리의 성공 방식이 이거라고 규정하기보다는 그냥 그 과정을 빨리빨리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한 회사들인 거죠. 그 해외의 성공 경험이나 일하는 방식을 많이 이식시키려는 노력도 별로 안 했어요. 회사 차원에서. 회사 차원에서는 안 했지만 근데 이제 뭐 아까도 뭐 우리가 에이펙이다 뭐
노스 아메리카다 이런 리전들을 가지고 계속 그런 커넥션을 줬던 이유는 아마 그런 것들을 빨리 좀 학습하고 서로 적용해봐라라는 맥락으로 했었던. 근데 그 맥락이 있겠죠. 많은 회사가 잘 안 돌아가잖아요. 실제로 어땠어요? 그런 부분, 그런 협업들은 되게 여기는 액티브하게 많이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결국엔 개인 뭐 그게 조직장이든 아니면 꼭 조직장만 연결되는 건 아닌 거고 이제 뭐 팀원들도 가능하지만 그 개인의 의지에 따라 되게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협업해 이렇게 배워라는 게 그것도 누가 정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회사에는 위키 같은 형태로 모든 문서를 볼 수 있고요. 다른 나라 것도 다른 나라가 나랑 비슷한 뭔가를 더 잘했고 어떻게 했는지도 부지런하면 사실 다 찾아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담당자 이름 다 써져 있기 때문에 걔한테 말 걸어서 알려줘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얼마나 더 부지런히 할 수 있느냐에 있는 거고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건 개인의 좀 더 의지에 더 많이 달려있다와 2번은 이제 해당 국가가 얼마나 큰 시장이고 우선순위가 높은 시장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말을 걸었을 때나 요청을 했을 때 잘 협조해주냐인 건데 이것도 에이펙 안에서 두 번째는 그 잘 국가가 나가느냐. 내가 예를 들어 나 한국의 누구누구인데 너네 되게 뭐 내가 고민하고 있는 뭘 했더라 이거 좀 물관부서 뭐 너가 알려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사실 답장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냥 뭐야 이럴 왜냐면 수도 시간을 있네. 들여서 또 협업을 하고 알려줘야 되는 거니까 근데 또 그 2번 항목에 있어서 되게 럭키한 게 갑자기 한국이 너무 뜨니까. 뜨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에이펙 안에서 이거는 뭐 외국계 기업분들 너무 공감하실 거예요. 외국계 안에서 한국에서 뭔가 요청하잖아요. 뭐 문제 해결해달라 그러면 본사에서 다 누락되고 왜냐면 한국이 일본보다도 거의 뭐 3분의 1보다도 작은 시장이고 작으니까. 그리고 뭐 동남아는 인구 사이즈로 보면은 또 크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에이펙 안에서 사실 1, 2위의 우선순위를 갖기 되게 어려운 거지. 뭐 일본이나 동남아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사이즈는 작은데 다들 너무 관심 많은 거야.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게 좋았겠다. 이런 게 좀 좋죠. 그리고 뭐 요청을 특히 뭐 뷰티라든지 뭐 이런 푸드라든지 엔터테인먼트의 인더스트리의 하에서는 오히려 먼저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어. 너네 뭐 이런 거 좀 알려줄 수 있어? 한국에 뭐 이런 거. 그래서 얘네가 뭐 먼저 말을 건다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글로벌 그러니까 되게 룸이 많아요. 환경으로는 되게 좋아. 근데 이제 그거를 얼마나 연결해서 활성화하냐는 이것 또한 되게 개인에게 달려 있어. 그러면 자 지금 질문은 무슨 일인지 물어봤는데 지금 여기까지 흘러 버렸으니까 이거를 약간 질문을 이제 바꿔볼게요. 그 개인의 영역에 달렸다고 하는 그 포인트가 궁금한데 틱톡에서 잘 살아남으려면 어떤 성향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더 잘 적응하고 인정받는 건가요? 그리고 궁금해요. 근데 그거는 꼭 틱톡 그러니까 뿐만이 거의 아니라? IT에 조금 이제 IT 공통점? 회사 약간 공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라인과도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다.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앞서서 계속 언급했던 그 문제 해결력이랑 실행력인 것 같아요. 우선 두 개고, 만약에 이게 리더 포지션이라고 하면 좀 또 다른 영향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만약에 리더라고 하면 애드하고 싶은 게, 이제 이게 한국어로 정확한 표현을 못 찾아서, 인티그리티?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문제 해결력, 실행력은 너무 좀 바로 뭔지 아실 것 같고 문제 해결력은 사실은 해결에만 초점을 갖지 않고 문제 자체를 인식하는 게 되게 실력인 것 같아요. 그쵸. 네. 이게 그래서 문제란 인식조차 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니까. 넘어가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 되게 지엽적이거나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문제를 잘 인식하고 전략적으로 인식하고 그거를 해결하고자 할 때 되게 이제 빠른 실행으로 결과 만들어내는 게 거의 뭐 지금 빠른 페이스로 일하는 IT 뭐 회사들 그쵸? 거의 에서 공통적이죠. 공통적인 것 같고 인티그리티는 이제 약간의 뭐 좀 뭐 진정성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되게 정직하고 진정성 있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막 왜 그 회사에서 일할 때 뭐 저 상사나 저 임원분이 진짜
그 소위 인티그리티가 떨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의 영위만 생각한다든지 뭐 자기 승진만 생각해. 아니면 뭐 막 밑에 사람들 하나도 케어 안 해. 아니면 밑에 사람들 공을 뭐 다 가져가는 그런 뭐 예를 들어 매니저도 나쁜 리더들. 나쁜 리더의 형태들. 이제 그게 인티그리티가 되게 낮은 건데 그 정말 10년 뭐 넘게 일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글로벌의 많은 리더들을 보잖아요. 인티그리티가 낮으면 궁극적으로 다 잘 안 돼요. 다 천해진다는 결국에는 천해지고 되게 단기적으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잠깐 있는데 반짝은 할 수 있지만 절대 되기는 좀 어렵고 그게 건강한 조직이냐 아니냐에 되게 중요한 척도잖아요, 실은. 그건 그래요. 근데 맞아요. 뭐 사실은 건강하지 않은 조직이라고 하면 또 그게 꼭 사필 규정으로 되지 않는 경우들은 많죠. 근데 저는 꼭 그 회사 안에서 꼭 그게 결론이 난다기보다는 그냥 그 회사를 넘어가서라도 뭐 다른 회사를 가서라도 어떤 그 프로페셔널 커리어에서 사실은 그 인티그리티가 있어야 그리고 사람들 피플 매니징이라든지 우리가 사람들을 키워주고 성장시키고 하는 맞아요. 요소도 내 것만 중요하고 그러면 사실은 되게 이기적으로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내가 뭐 이 팀원들의 뭐 성장 이런 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예를 들어 이런 리더라고 하면 사실 거기까지 신경 안 써도 되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예, 근데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왜 요즘에는 뭐 나 팀장 하기 싫으니까 아예 저는 많죠. 시키지 말아달라고 한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걸 나쁘게 보진 않아요. 왜냐면 메타인지가 잘 돼 있는 거지.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그 연차가 쌓이면 누구나 팀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피플 매니지먼트나 그런 아까 그 인티그리티에 기반한 어떤 사람에 대한 약간의 뭐 애정, 그다음에 뭔가를 같이 끌어가고 싶은 그게 되게 추가적인 노력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 트랙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 가야 되는 거지. 이제 그냥 너 연차 나는 그냥 내 쌓였으니까 업무를 잘하고 있는 걸 만족하고 맞아요. 싶은데.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방식은 되게 다르고 그래서 리더라고 하면 저는 그런 부분들은 되게 좀 중요한 것 같고 근데 그거를 회사에서 측정해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예요. 그게 이제 사실 모든 회사가 되게 건강한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뭐 그거 모든 회사는 문제가 있고 엉망진창이지. 그리고 사실 특히 그런 인티그리티를 측정하기 되게 어려운 그쵸. 거죠. 네, 정성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레퓨테이션은 좋을 수 있으나 저 사람이 지표가 안 좋으면 또 이상해지는 맞아, 거인 거고 맞아. 그리고 그 인테그리티가 되게 좋은 사람이지만 또 누군가에서는 쟤는 왜 일은 안 하고 저러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쵸. 거니까 그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 두 가지를 같이 어렵죠. 가져가는 거가 회사에서 그래도 성장하거나 안 잘리거나 버텨내는 사람들이 인테그리티가 되게 높은 사람들이다라는 거는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아니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 케이스들 많이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티그리티는 너무 좋은데 회사 1년에 뭐 한 번, 두 번 하는 평가에 안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치, 그리고 인티그리티가 되게 낮은 사람인데 막 승승장구할 수도 있어요. 그치. 그래서 저는 그런 아는 경우도 케이스 세상에 많지. 많이 그런 것도 봤죠. 그래서 더욱 근데 이제 그렇잖아요. 저도 누군가의 리더이기도 하지만 저도 제 매니저가 있고 예를 들어서 계속 이 리더와 이 리더십의 관계 하에서 있다고 하면 그게 연차가 얼마가 되든 사실 저는 그런 리더랑 일하고 싶어요. 저도. 그쵸. 모두가 그런 리더랑 일하고 싶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가 뭐 커리어나 회사를 되게 유명한 회사, 좋은 회사도 있지만 내가 어떤 회사에서 어떻게 계속 일하고 싶은가를 할 때 저는 그 요소들을 되게 보는 거예요. 이제는. 반대로 모든 회사가 그거를 지키고 그다음에 그런 경우가 항상 잘 되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맞아요. 내가 일하는 사람들이나 내 상사나 사람들이 좀 그런 인테그리티를 가지고 있는 조직인가 그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조직인가를 저는 더 중요하게 보고 그런 환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궁금한 거는 제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깊이 모르는 일반적인 중국 기업들 다른 데보다도 중국 기업들이 그런 부분이 좀 더 약해서 도망치는 경우들을 저는 좀 봤거든요. 들어갔다가 실은 연봉을 막 2배를 줄게. 돈은 많이 주는데. 돈을 많이 줄 테니까 그냥 너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거를 우리 애들한테 다운로드를 잘 해줬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인테그리티 같은 부분에서 되게 허탈하거나 비어서 그럴 수 있죠. 튕겨나가는
중국 회사를 다닌 친구들을 종종 봐왔어요. 네. 그에 비해서 틱톡은 어땠던 것 같아요? 그 얘기하기가 얘기가 어려운데 그 사실은 근데 이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저희는 이제 그 글로벌 조직이라서 네. 중국 팀과 같이 일하고 중국의 문화가 엄청 오고 하는 건 아니었어요. 중국에서 중국 프로덕트를 관리하지만 글로벌은 저희는 이제 에이펙 싱가포르, 뭐 미국 이렇게 같이 일하다 보니까 중국 회사라고 하는 어떤 특수성이나 그런 건 별로 없고 없는 거죠, 사실. 그냥 글로벌 회사인 거다라는 맞아요. 느낌인 왜냐면 거네요. 제가 중국 멤버들과 막 매일 같이 일하고 하면 더 문화적으로 볼 텐데 사실은 오히려 싱가포르 친구들이랑 미국 팀이랑 일을 더 많이 한다라고 하면 이게 그 부분은 뭐 근데 저도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말 돈은 많이 주지만 내가 되게 단기적으로 내가 되게 도구가 된 느낌이다. 정말 너는 그냥 이 팀 맡아서 무슨 성과 만들고 몇 명 매니징해서 그냥 딱딱 해. 근데 뭔가 그게 그런 밸류를 기대도 안 하고 회사에서 그런 거 오히려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그런 회사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7년 전인가 텐센트에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한번 강연 같은 걸 간 적이 있는데 그때 텐센트를 포함한 중국 회사들의 전체적인 프로덕트 디자인이 진짜 다 개구렸었어요. 막 진짜 앱 진짜 디자인이? 뭔가 웹이든 앱이든 다 그냥 진짜 옛날 거 말도 안 되는 뭐지? 거의 약간 웹스러운 막. 되게 똑똑한 애들인데 이거 뭐 하는 거지? 그런 상태였었고 그때 되게 한국의 프로덕트 디자이너들이 대거 넘어가는 시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거를 되게 때깔을 좋게 다 바꿔주고 바꾸고. 잘 디벨롭을 하고 있는데 며칠 이렇게 연락이 안 하다가 갑자기 연락이 되면 다 돌아와 있는 거지. 그 또 친구들이. 그런 연유로. 예.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흡수를 너무 잘하고 그래서 그거를 되게 빠르게 자기 내재화 시키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 효자동 사는데 요새 돌아다니는 중국인 관광객은 하나도 안 촌스러워요. 그쵸. 진짜 세련됐어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무슨 뭐 발렌시아가 입고 이렇게 구찌 커다란 거에 막 이렇게 루이비통 막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그런 분들도 물론 있지만 이제는 중국 분들도 더 세련되고 더 감도도 그러니까 되게 순식간에 성장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되게 느끼거든요. 그런 식으로 디자인 영역에서도 되게 그들이 빨리 자기보다 앞선 거를 인지하고 흡수해 가는구나. 그게 되게 무섭다. 그게 되게 대단한 애들이다라는 생각을 7년 전에 했었거든요. 그런 쪽으로는 어떤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중국에 대한 거라면 막 크게 체감할 일은 저는 잘 모르겠긴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글로벌 데뷔했을 때 한국의 뭐 의상이나 한국을 이 바라보는 거에 대한 체감이 전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뭐 무시당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맞아.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하다니 미국 팀은 막 연락 답장도 안 해요 원래. 예를 들어 보통 시차도 다르지만 미국 뭐 담당자 어렵게 찾아냈어. 얘기도 안 해. 읽지도 않아요. 예. 근데 막 갑자기 먼저 연락 와 막 K 뷰티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막 우리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막 이런 좀 글로벌의 이런 역학관계 구도가 훨씬 일하기 그런 좋았겠다. 체감이 좀 더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뭐 국가적인 특징 뭐 이런 거 다 있을 것 같아요. 외국 기업들도 본사에 그걸 많이 따라가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기저에는 좀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저의 경험은 사실은 그쪽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한국의 반대쪽에 이런 변화들을 더 많이 체감했던 것 같아요. 좋네요. 저 그 네이버에서 라인 넘어갈 때 네. 대표님이 어떻게 꼬셨냐면은 은재야 그 해외에 멋있는 게 한국에는 다 들어오잖아. 근데 한국에 멋있는 게 해외로 잘 안 나가. 형이 그거 할 테니까 같이 하자. 내보내는 거, 나가는 거. 그렇게 꼬셨어요. 저 그런데 되게 잘 넘어가는 타입. 멋있는데? 이러면서 그때는 또 더 이전 시기였으니까. 맞아요. 케이스 거의 없잖아. 그쵸. 되게 많지 않죠. 선구자적인.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냥 뭐만 하면은 다 한국에 되게 먹어주는 분위기니까. 근데 그거를 진짜 실감을 많이 했겠다. 그걸 그거 들고 많이 많이 했죠. 나가는 네. 쪽이니까. 그걸로 예를 들어 뭐 캠페인을 했는데 막 참여자가 몇만 명이 돼. 막 바이럴이 어떻게 됐어라는 게 보이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그리고 꼭 한국에 뭐 대기업도 있지만 엄청 한국에서
너무 유명하기만 한 브랜드들이 아닌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특히 뷰티는 뭐 아시겠지만 되게 작은 규모의 뭐 프로덕트 거의 하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을 갑자기 막 미국 20대들이 갑자기 이걸 사려고 막 줄 서고 막 이런다라는 게 아마존에서 막 품절이 된다라는 게 진짜 부끄러운 질문 하나만 해도 돼요? 네. 그렇게 그럼 약간 먼저 보이는 거잖아요. 얘네가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먹히네. 반응이 너무 좋네. 그런 걸 보면서 주식 투자라던가 이렇게 문제예요. 조금 더 약간 이런 것들은 좀 없었나요? 이렇게 그게 좀 문제고 저희가 막 그때 무슨 사명 캠페인 한 다음 날인가 주가가 확 미친 오른 듯이 적이 있었는데 사명 지금 미쳤죠. 근데 그런 캠페인을 준비하는 동안에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한 주라도 사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캠페인 하는 반응을 보고서 야 이거 장난 아니네. 이거는 그러니까 먼저 알 수는 있는 거잖아 실은. 근데 사실 그 정도의 규모의 캠페인 한다는 건 이미 해당 시장에 알려져 있으니까 반응들이 있다라는 거. 주식엔 반영 안 됐을 것 같은데. 아무튼 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근데 지금도 사실 되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그렇겠다. 그냥 주식 투자보다 그런 얘기들은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직접 좀 스타트업이나 어디 창업할 생각은 안 들었냐. 그치, 워낙에 그치. 막 뷰티도 많고 영역이 보이니까 여기가 핫하네 이게 보이니까. 그쵸. 소위 수출이 지금 엄청 잘 되는 시기면 어떤 제품 만들어서 나갈 수 있지 않아? 마케팅도 할 수 있고 그것도 보이고 얘가 마케팅 어떻게 하는지도 보이니까 공식도 보이고 약간 그러면 할 수 이제 있는 자본이나 이것만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아직은 생각이 없으시니까? 그 아시겠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좀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는 게 좋나요? 좋은 것 같아요. 아직은 창업할 생각은 저는 나중에도 창업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해놓고 할 수도 있겠지만 좀 저는 이제 회사를 다니는 이유는 내가 뭐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도 일은 되게 영역별로는 할 수는 있는데 좀 조직적 임팩트를 내는 거에 대한 스크럽을 짜고 그게 많은 같이 것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그만큼 스케일도 좀 커지잖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맞아요. 기업의 리소스를 쓰니까. 맞아요. 그래서 좀 그런 성과에 대한 갈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시장을 막 뒤흔들고 아니면 되게 큰 임팩트를 좀 임팩트를 만들어내고. 만들려면 이게 되게 한두 명보다는 사실은 되게 큰 자본과 아니면 뭐 더 여러 사람의 머리를 맞대는 게 이제 나으니까 좀 아직까지는 그래서 좀 더 조직 하에서 내가 조직의 리소스와 조직의 경험들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하는 게 더 좋다. 좀 더 그 이야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조직에서의 그런 매니징과 조직에서의 일이 잘 맞는다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조직,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막 나는 진짜 태산적으로 회사 안 맞아. 저는 그런 친구들도 봤어요. 근데 이해도 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른 건데 그런 걸 좀 재밌어하고 어떻게 그런 걸 레버리지를 엮을 생각을 하고 이런 사람은 사실 회사에 좀 맞을 수는 있는 사람인 건데 근데 이제 그런 또 회사여야 돼요. 그런 거를 지양하게 만들거나 좀 그런 거를 못하게 하는 회사라면 또 전 되게 재미가 없어질 수는 있는 거지. 이거 그럼 또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런 회사를 발견하는 방법은? 그 전에 라인도 전략적으로 접근했고 그런 거를 이렇게 방금 그런 거를 살 수 있는 스크럽을 짤 수 있는 컬처를 가지고 있는 회사구나 이런 거를 어떤 시그널을 보면서 골라내요? 뭐 여러 어려운 얘기인데 어쨌든 저는 그러니까 확장하거나 성장하고 있는지 일단 비즈니스 그러니까 자체가 유지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얘기지. 좋은 시장도 있어요. 그냥 유지 자체가 뭐 우리가 1위야. 그리고 뭐 아니면 우리 되게 독과점이야. 뭐 아니면 이미 어느 정도 다 완성돼 있어. 오히려 이거를 허투하지 않고 잘 유지하는 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비즈니스가 있는가 하면 막 빌드업을 해서 문제 해결을 해서 성장을 하는 그 기로에 있는 비즈니스 아니면 확장을 하는 하나를 성공해서 계속 늘려나가는 그런 회사는 보통 조금 더 그런 레버리지나 그런 액티브함을 권장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야. 그쵸. 오히려 맞아요. 땡큐 해줘. 얘가 그런 걸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해, 네가 더 해.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비즈니스가 어쨌든 적어도 좀 더 빠르게 성장하고 확장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뭐 다른 지표들도 되게 많겠죠. 그게 뭐 임직원의 수가 작아야 되냐, 뭐 커야 되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사실 그렇게
그렇게까지 여러 지표를 봤다기보다는 좀 그 음. 비즈니스가 있었던 것 같고. 비즈니스가 제일 클 수 있다. 네, 그리고 근데 크려면 음. 사실은 한국 시장은 되게 한국 시장 하나만 하면 좀 작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에 결국 저는 계속 글로벌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성공한 거를 일본, 한국, 동남아까지 가는지 아니면 거기에서 뭐 미국과 유럽까지 나간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나라에서 성공한 게 한국을 포함해서 다른 쪽으로 온 건지 어쨌든 시작이 한국에서 나가든 뭐 예를 들어 중국이나 미국에서 왔든 계속 그 국가를 확장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할 일이 많은 거거든요. 그쵸. 그쵸. 할 일이 많은데 그리고 효율적으로 해야 돼. 나라를 하나 성공시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요. 너무 어려운 일이지. 그러니까 본체가 진짜 이런 막 센 애여서 그냥 일단 우리가 가면 기본빵을 하지 원샷 그러면 원킬이야, 이제 뭐 뭐 이러면. 좋을 순 있지만 뭐 라인 다녀봐서 아시겠지만 로컬 나라 하나에서 우리 서비스를 랜딩해가지고 이거를 끌어올린다라는 거가 정말 운이 되게 좋거나 네. 아니면은 진짜 약간 갈아 넣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럼 여전히 약간 좀 갈아 넣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챌린저블하게 움직이는 회사를 좀 좋아하는 타입이네. 그랬었던 거죠. 과거형이야? 2024년 12월까지 그랬던 거고 네. 이제부터 흥미진진해지네요. 네. 네. 인생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제 어떻게 얘기 좀 그래서 해주세요. 아시죠? 제가 지금은 완전 놀고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맞아요. 저는 그런 걸 되게 좋아했고 즐겼던 사람이고 그래서 아마 뭐 진짜 집에서 저녁 먹을 적이 없을 정도로 뭐 근무 시간은 미팅, 이후 시간엔 정말 내가 더 해야 하는 일들 막 하면서 하고 막 사람들도 정말 제가 최대 한 30명, 32명, 5개 팀 할 때는 막 이게 이제 제 밑에 팀장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개개인들의 팀원들을 막 또 엄청 파악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막 거기서 나가는 저는 막 클라이언트에게 나가는 PPT 하나하나까지도 다 봤어요. 그 일이 너무 많을 수밖에 없지. 그쵸. 네. 이제 막 그런 거 막 옷하든 아니면 좀 더 나은 방식도 다 피드백 주고 싶고 그러니까 좀 욕심이었던 거긴 한데 어쨌든 근데 그 과정을 하고 제가 이제 그러게요. 이게 뭐 사실 번아웃이라는 표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우선은 그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외할머니가 좀 저는 좀 되게 가까운 편이었어요. 저를 키워주시기도 하고 이래서 거의 이제 부모님급으로 가까우니까 이게 보통 조부모상 정도가 아니라 좀 그 임팩이 되게 컸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모두가 이별을 겪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그냥 그거에 오는 외할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실 수가 있지라는 슬픔보다 내가 지금 바쁘니까 뭐 다음에 좀 한가해질 때 할머니랑 어디 가야지.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뭐 이직을 할 때 그 텀이 생기면 그때는 놀 수 있으니까 그때 좀 뭐 길게 여행을 가야지 같이 할머니랑 뭐 시간 나면 그때 해야지라고 그 조건부로 계속 밀어놨던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게 되게 너무 슬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죽고 부모님들도 다 돌아가실 건데 내가 뭘 한다고 그렇게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 내가 뭘 한다고 뭐 맨날 야근하고 주말엔 피곤하다고 왜냐면 맨날 야근했기 때문에 주말에 뭐 찾아갈 그 뭐 그렇게 가깝게 다 서울에 살아도 내가 뭐 한다고 그렇게 자주 못 갔을까? 그리고 막 뭐 가더라도 더 시간을 내서 그럴 만한 내가 에너지도 있고 내가 그거를 내 시간 포트폴리오에 되게 넣어놨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진짜 돌아가시니까 끝인 거예요. 나 막 내년에는 외할머니 고향에 내가 차 타고 뭐 드라이브 시켜드리면서 현타가 왜냐면 왔겠구나. 못 가시니까 걸을 뭐 직접은 못 가시니까 근데 아무것도 못 하는 거지. 종료인 거지. 근데 이제 그 생각하면서 사실은 뭐 외할머니한테 뭐 더 잘할 거 이런 생각보다 그러면 뭐 우리 부모님도 그렇지만 나도 우리가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내가 뭐 조건부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때 좀 시간이 나겠지? 아니 뭐 이건 좀 그때 하면 되겠지? 사실 못할 수도 있어 영원히. 그래서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띵 온 게 있었어요. 그게 너무 슬펐어요. 좀 컸구나. 되게 컸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보통 그런 이제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겪으면 되게 인생은 유한하고 뭐 현재 충실해야 돼 이런 교과서적 얘기를 항상 하지만 이제 정말 많이 체감이 됐던 거예요. 체감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당연히 있었고 거기에 뭐 제가 잠을 잘 못 자고 수면장애 그다음에
뭔가 아침에 진짜 너무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날 수 없어 침대에서. 아 지금 이렇게 혈색이 좋은데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계속 쌓였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2년, 3년을 일하면서 빡세게 일하면서 막 스트레스도 있고 또 물론 일만 말고도 내 의도와 상관없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들, 사람 스트레스, 뭐 조직적인 이런 다이나믹스로 이게 그걸 내가 제일 잘 헤쳐나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타격이 엄청 왔었던 거지.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이게 나는 보이지만 나는 사실 심적으로 엄청난 데미지들이 많이 있었던 거고. 그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스트레스를 인지하지 못하는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다. 받았던 거지. 예, 그게 이제 나는 근데 인지를 잘 못하는데 그게 이제 피지컬이나 멘탈로 나오는 거지. 맞아요. 피지컬로 나오면은 뭐 이렇게 아까 말했던 대로 근손실이 일어나고 막 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자고 그러는 거고 멘탈로 오면은 이제 우울증이 오고. 맞아. 그래서 이럴수록 왜 내가 예전처럼 말고 왜 이렇게 좀 무기력해지지? 왜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기가 힘들지? 왜 이렇게 새벽 시간까지 잠을 못 자지? 하는 나한테 게 괜찮은데 왜 이러지? 괜찮은데. 근데 그거를 보통은 이제 극복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아니야, 난 이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왜냐면 이게 사회적 기대와 나라는 아이덴티티를 또 저 사람 항상 뭐 열심히 일하고 되게 되게 성실한 부지런하고, 타입이라고 스스로 인지하고 있잖아. 막 워커홀릭이고 예를 들어 막 저러던 사람이 갑자기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다고 그건 내가 아니야 라고 이제 처음에는 생각할 수 있고 그런 과정도 제가 봤을 때 몇 개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외할머니 돌아가시면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내가 출근하는 것도 하기 싫어. 그리고 우선 올스탑을 하고 내가 좀 진짜 컸구나. 이게 뭔지를 들여다보는 시간. 그러니까 뭔지도 아직 잘 몰랐던 거예요. 그냥 근데 뭔가가 문제가 있다라는 건 알았고 그런데 심지어 그런 문제를 안고 가자니 이렇게 죽으면 끝인데 내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가는 게 무슨 의미지라는 거가 있어서 그냥 스탑에 대한 액션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회사의 내부의 이슈는 아니었네 어떻게 보면은 회사 때문이라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힘든 건 있었지만 좀 더 내적인 동기가 컸던 거네요. 그거는 근데 회사의 영향이 컸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의 내적인 거에 되게 많은 포션이 회사였기 때문에 거기서 되게 많은 디프레서가 왔었을 있었던 테니까. 거예요. 예, 그거를 알게 모르게 많았던 거죠. 일로서, 사람으로서, 뭐 조직으로서. 왜냐하면 회사 일이 또 포션이 되게 컸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스탑을 하자. 그게 아마 작년 연말 정도였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1월부터 완전 휴직에 들어가면서 해석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혈색이 좋아졌는데 표정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야, 넥스트도 안 정하고 그렇게 그냥 갑자기 다 쉬면 어떡해 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두려움은 없었어요. 그런 얘기 너무 많이 하죠. 뭐 갈 거 정해놓고 쉬어라든지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특히 이제 15년 차, 20년 차 가면 몸이 무거워서 아무데나 이직 못한다. 뭐 그다음에 가고 싶은 대로 옮기기도 어렵기 때문에 뭐 슬슬 쫓겨날 나이거든. 오히려 그리고 사실 IT에서 지금 그런 일들도 많고 하니까 아니 그냥 틱톡도 좋은 회사고 뭐 계속 어떤 식으로든 유지해보지 그래라든지 이제 여러 얘기들이 많은데 우선 완전 쉬기로 했고 뭐 그런 고민은 이제 지금도 계속되죠. 계속되지만 이런 시간을 갖는 거는 너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지금 갖고 계십니다. 요새 어떤 라이프를 하고 지내시는지